네, 안녕하세요. 조성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당집에 깃발을 세우잖아요. 무당집에 왜 깃발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무당집에 깃발 세우는 것이 많이 잦아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2000년대,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2010년 정도만 됐어도 깃발들이 많았죠. 무당이 되면 제일 먼저 세우는 깃발이죠. 그러다 우리는 그 깃발을 보고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유튜브 보고 찾아가죠. 또는 홍보물 보고 찾아가고,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당들은 입소문 듣고 찾아갔는데, 깃발 보고 찾아갔는데, 지금 유튜브나 홍보물 보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깃발은 무당이 신을 받으면 가장 먼저 자기 집 앞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당들은 천안기 또는 선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꽂는지 몰라. 그냥 난 무당 신 받았으니까 우리 집 전 보러 오세요 하는 식으로 꽂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또 선배 무당 옛날부터 쭉 깃발을 꽂아왔으니까 그냥 꽂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긴 대나무에다 붉은 천과 흰 천을 이렇게 매달아서 꽂고 있죠. 그러면 이 깃발은 언제부터 꽂게 됐을까? 이유는 깃발을 꽂는 당위성을 만들어 보자 이야기입니다. 당우 세계를 보면은 11세 도의 당우께서 경인원년에 오가의 명을 내려 12명산의 가장 뛰어난 곳으로 골라 국손에 소도를 설치게 하였다 했어요. 많은 박달나무를 둘러 심은 후 가장 큰 나무를 골라 한웅의 상으로 여기고 모시고 여기에 제사 지내며 웅상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웅상이다. 박달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를 골라 웅상이라 했다. 이 웅상의 그림이 고구려 고운벽화에 나오죠. 여기 각저총 옆에 나무가 저렇게 있잖아요. 또 기록하기를 귀신을 믿으며 국업으로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을 제사 지내는 것을 주관케 하였다. 이를 천군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군, 제사장을 각 업에 임명을 했다는 거죠. 또 여러 나라에 각각 특별한 마을이 있는데 이를 소도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천군이 있는 곳, 제사를 지내는 곳이 소도라고 했어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고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무당집에 깃발을 세우는 것은 바로 웅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한웅천왕 시절부터 정부의 최고 기관은 소도였다. 소도에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에게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르치고 천절을 올린다. 또한 소도에 있으면 언제나 참전개경이라는 계가 있어 충료, 신용, 인, 오상이 도를 닦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제를 올리기 위해서 만든 언덕을 구라고 합니다. 구. 천구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언덕이란, 푸른 언덕이라는 의미죠. 구는 앞을 높이고 뒤를 낮게 하여 그곳에 모를 꽂는다. 모를. 구는 나라의 중심이 되는 땅을 말하는데 치우천왕이 세운 나라가 청구다.
정구의 중심에 세웠던 깃발이 바로 모기인 것이다. 강의자전에 땅이 높은 곳을 구라고 한다 그랬어요. 높은 모로 하늘을 섬기는 일을 한다. 고로 땅 위에 세운다. 이 말은 천고의 높은 언덕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뜻이죠. 이 말을 줄여서 구사천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사천은 하늘의 일을 하는 언덕이니 하늘의 죄를 지낼 땐 구슬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언덕을 낮게 함으로 땅을 섬기는 일을 한다. 그로 모소 한가운데서 하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사지라 그러는데, 이 말은 언덕이 높은 곳 하늘을 지내고 못 가운데 있는 언덕이 낮은 곳에서 땅에 제사를 지낸다는 말입니다. 구사천과 구사지가 구세의 어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곳에 고전 깃발을 모기라고 하였다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슬할 때 세우는 깃발, 혈구에 꽂는 깃발이 뭐가 변형되어, 그것이 변형되어 지금 무당 집 앞에 꽂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당집은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즉 구슬하는 신성한 곳이 되는 것이죠. 이걸 깃발을 세우는 순간에, 즉 한운천왕 시절에 천제를 지내던 신성한 곳에서 소도라는 표시로 바로 무당집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소도와 같이 그런 대등한 권위나 역할은 할 수 없지만 하늘의 죄를 지내고 오상의 계를 닦는 곳이라는 것은 이 깃발을 세우는 것에 동일하다. 깃발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동일한 사명을 지닌다는 거죠. 이렇게 소도에 세운 모가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의 무당집 앞에 대나무에 걸린 천 조각으로 변형되었지만 그 숭고한 뜻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당집 앞에 꽂혀 있는 깃발은, 무당집은 바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며 오상의 계를 닦는 신성한 곳이라는 뜻이죠. 즉 한운천왕 시절부터 천지를 지내던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소조라는 표시를, 웅상을 대신해서 우리가 깃발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소도에 세운 웅상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의 무당집 앞에 대나무에 걸린 천조각으로 변형되었다. 그렇지만 그 숭고한 뜻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깃발을 다는 순간에 무당집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백성들을 교화하고 오상의 계를 닦도록 하는 아주 중요하고 신성한 소도의 성격을 가지는 중요한 곳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무당들이 웅상에서 시작된 깃발의 유래와 숭고한 정신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하여 오개의 돌을 닦고 언행에서 모범을 보이면 우리 무당들 스스로 반성하고 오개를 닦고 웅상에서 시작된 그 정신을 이어받으면 무당집이 바로 성당이나 사찰이나 교회처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소도로 돌아가서 나라의 중심이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무당들이 깃발을 세우고 웅상의 정신을 잊고 오상의 계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니까 무당집의 깃발이 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의 깃발은 언제 세웠을까? 아주 옛날부터 세웠을까? 깃발을 세웠다는 기록을 문헌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웅천왕의 웅상에서 유래됐다고 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하기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무속을 탄압할 때 일본인 고민회가 무당 조합을 만들었어요. 숭신인 조합이라고.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조직을 만들었는데 서울에 대부분
무당들이 여기를 가입했다 그래요. 무속 단체를 조직하면서 그 자기들은 조직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깃발을 세우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깃발을 세운 집은 우리 회원이니까 일본 순사들이 한테 좀 편리를 봐주라고 같은 일본인이니까 이야기를 했을 거, 거리를 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깃발을 다는 이유는 숭신조합 설립 목적에 나와 있듯이 무속 행위의 풍속을 개선하고 타락한 무속을 교정하여 무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게 이제 숭신조합 설립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조합원을 표시하기 위해서 깃발을 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무속행위 특히 굿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있었고 주제소에 신고를 한 후 신고 필증을 달아야만 주제소에 신고해서 노란 신고 필증을 장구에 매달고 굿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럴 때 숭신인 조합에 가입한 무당들은 일본 순사들이 조금 편리를 봐주지 않았나 그런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현재 무당들이 이 깃발에 꽂는 색깔을 두고 해석이 분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해석이. 청색은 구슬하는 신이고 흰색은 구슬하지 못하는 신이고 붉은색은 재수를 준다는 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무당들이 청색 그러면은 오방기에 청색 그러면 예? 장군을 이야기해요. 장군을 이야기하면 장군은 구슬 무당들이 흔히 장군 신이 몸주 신이 장군 신으로 들어와야 구슬을 잘 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흰색은 소위 말해서 소신명이에요. 소신명이라는 건 무속의 신은 60명과 소신명으로 나눕니다. 60명은 장군, 대감, 신장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기와 술을 즐기는 분들, 강력한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잡아 가두는 분들. 소신명은 칠성, 불사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신명은 맑을 깨끗할 소자예요. 누린 거 비린 거 드시지 않고 조용하게 귀신을 잡아 가두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한 집안에 복을 기원하고 재물을 기원해주고 건강을 기원해주고 그는 신명으로 60명과 소신명으로 나눠요. 몽골 샤만이 이야기하는 흑샤만과 백샤만하고 똑같습니다. 몽골 샤만들은 흑샤만, 백샤만 하잖아요. 흑샤만은 전쟁, 질병, 귀신, 퇴치 이런 걸 하잖아요. 백샤만은 우리하고 똑같이 재수, 행운, 건강 이런 걸 기원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요. 청색은 구슬하는 신, 흰색은 구슬하지 못하는 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마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구법 버리지 말고 신법 만들지 말라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무속의 무법을, 무의 전통을 버리지 말고 새롭게 너희들이 잘났다고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딱 이 말이 여기 딱 적용되는 거죠. 깃발의 색은 자연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된다. 붉은색은 태양으로 양, 푸른색은 달로서 흰색은 별, 즉 은하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붉은 천, 흰 천, 푸른 천을 걸 때는 이를 성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 문양이 붉은색, 흰색, 푸른색이죠. 그러면 우리 정부의 문양은 이를 성실을 나타내는 문양이에요. 하늘을 나타내는 문양, 태양과 달과 별을 나타내는 문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천지인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천지인을 상징하려면 붉은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황색을 넣어야 됩니다. 황색을 넣어야 천지인을 상징한다. 은하수는 하늘의 강으로서
물의 모든 물의 근본이다. 하늘의 근본이 은하수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또 흰색은 옛날부터 제사장을 상징하는 색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로마 교황부터 시작해 모든 제사장들은 흰옷을 입어요. 물론 불교는 흰색이 아니죠. 불교의 그 색을 무슨 색이라 그럽니까? 회색이고, 아니 옷은 회색인데 가사는 또 갈색인데 그걸 똥색이라 그러더라고요. 똥색이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천한 것을 자기들 낮춰서 그 색을 옷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티베트 등에서는 파란색은 하늘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땅을 나타내요. 빨간색은 불, 흰색은 구름, 초록색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이 티베트. 몽골의 다라 쪽 샤만들은 옆에 이제 그림이 있는 이분이 몽골 다라 쪽 샤만입니다. 제가 이제 몽골 홉수골 가서 만나서 같이 굿도 하고 그랬습니다. 붉은색은 생명, 흰색은 선한 신 또는 일거리를 이야기한대요. 파란색은 하늘에 기도를 하라는 의미로, 초록색은 땅과 물의 신이다. 황색은 태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당집에 깃발을 세우는 이유는 일월성신 또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뜻을 모르고 세우니 어리석음이고 시각적으로 썩 좋지 않죠. 뜻도 모르고 세우는 깃발을 우리는 무당의 상징으로 삼고 있어요. 무당집의 상징으로. 이런 깃발을 세우는, 차라리 이런 깃발을 세우는 것보다 옛날 소도에서 세웠던 솥대를 세우는 것이 더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무당집에 깃발을 잘 안 꽂아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무당집에 찾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믿으면 부끄러운 신앙이기 때문에 골목 안에 있었어요. 골목 안에. 그래서 깃발을 세워놔야만 무당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요즘은 대로변에 나와 있어요. 대로변에 간판도 딱 크게 걸어놓고, 이제는 좀 더 그전보다 당당해졌다는 거죠.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것이, 상담을 하는 것이 지금은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하고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깃발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전에 길거리 가다 보면 깃발은 엄청 많은데 어느 집을 들어갈지 심히 망설여지고 두렵다. 왜? 잘못 들어가면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깃발 세우는 집이 사기꾼 집단입니까? 무당들이 반성해야 되고, 또 무당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무당이 그렇지 못하도록 또 무당을 존경해주고 같이 이해해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늘 제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시청자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괴리가 좀 있죠.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이런 것이 궁금하고 이런 것을 알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무속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다음 강의 때 이걸 추려서 꼭 답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